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한솔 리더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끝 문제집 발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이번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아마 고려 말이랑 조선 초부터가 우리가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새로운 나라의 조선을 배우는데 굉장히 처음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외울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성략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양반 관료제 사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한 달 동안은 별 국사의 조선 전기 부분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강조했던 두 가지 성리학과 양반 관료제 사회 두 가지 정말 반드시 꼭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선생님 지난 시간에 봤던 쪽지시험의 내용 결과 있죠. 최상태에서 문단쌤이 시작했던 조선 역대 계보 반드시 순서를 알아줘야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조선 전기의 내용을 그나마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네, 그럼 우리 숙제 문제풀이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몇 쪽이냐면요. 이제 13쪽입니다. 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이고요.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조선을 건국한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을 옳게 연결한 것은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여기 적혀 있는 이 표가요. 사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사람 이름 외우는 건데, 좀 약간 짜증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보면 되긴 합니다. 자, 신흥무인 세력은 사실 최영과 이성계 둘 다 그 당시 있었던 장군이긴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최영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끝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반대하고 고려의 왕을 지키면서 이성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영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일단 이성계를 골라줘야 되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4번이랑 5번이 답이 갈리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자, 정몽주랑 이세계라는 사람도 그 당시 사실은 신진사대부가 맞긴 맞아요. 이 문제 밑에다 1번이랑 2번 사이 여백이 있죠? 필기를 좀 해주도록 해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 필기는 무슨 색으로 한다? 항상 빨간색 필기하시는 거 알죠? 빨간색 필기하셔야 됩니다. 파란색 하시면 안 돼요. 빨간색을 필기하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나라 세운 세력 우리가 신진사대부로가 있었죠? 자, 근데 신진사대부 사실은 이게 나라를 세우는 급격하게 나라를 바꿔버리자 했던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급진적 신진사대부라고 하고요. 자, 신진사대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고문세조가 뭐라는 애들이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뭐라는 찬성했었지만 그렇다고 고려랑 나라까지 바꾸진 말자라고 했던 그래서 조선을 반대했던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부드럽게 나라 그냥 개혁만 하면 지부터 바꾸기까지 하느냐라고 말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반대했던 애들.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자, 급진파 사대부 애들은, 급진파 애들은 조선을 세력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조선을 찬성하는 거고요. 온건파 사대부 애들은 뭘 좋아한다? 온건파 사대부는 조선을 무지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자, 그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급진적 신진사대부에 우리가 누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강한 애들, 정도전. 그 다음에 권근. 그 다음에 조준. 이런 사람이에요. 정도전, 권근, 조준. 자, 시험 문제 우리 이거 교과서에는 정도전, 조준만 나와있잖아요. 사실은 권근도 아시면 되게 편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온건파 신진사대부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정몽주라는 학자와, 이색, 길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발음 어떻게 한다? 정몽주, 이색, 길제. 이렇게 해서 발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부드럽게 나라 바꿔버리자. 이게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기본 흐름입니다. 얘들은 조선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가 나중에 특히 저 정몽주라는 사람은 우리 이미 배웠는데 그죠? 자, 조선 세 번째 왕 누구였죠? 이방원 누구? 자, 바로 제 이방원 기억나죠? 이방원 태종 무슨 건 강화? 왕권 강화. 이 태종 이방원이 바로 정몽주 죽여버려요. 실제로 철퇴로 이렇게 정말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왜? 조선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성계 아들이었던 태종이 바로 조선을 반대했던 정몽주를 정말 말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급진적 신진사대부와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구분하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에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결국
5번입니다. 자, 답은 쉽게 나왔는데 이 두 가지 흐름을 알아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배울 거예요. 알았나요? 자, 정리됐죠? 자,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너무너무 쉽죠? 쌤이 말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번에 조선 세워지는 순서는 문제가 이렇게 꼭 나와요. 알았죠? 자, 맨 처음에 나라 세워지는 순서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섬에서 어떻게 유턴했었죠? 자, 뭐라 그럽니까? 위하도 유턴. 유턴. 여기 뭐라 적혀 있나요? 위화도 회군이라 적혀 있죠? 연도 언제? 1388년. 자, 그 다음에 검은소족의 땅을 몰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무슨문세족의 땅, 검은소족의 땅을 몰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무슨 전법 실시? 과전법 실시. 몇 번인가요? 1391년. 펜 나오네요. 근데 빨간색으로 쓸게요. 여러분들 빨간색 계속 쓰고 있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자, 조선이 세워지는 거죠. 조선 건국. 몇 년? 1392년. 자, 그 다음에 조선 세워진 다음에, 이성계가 3년째 되는, 왕이 3번째 됐을 때, 세 번째 3년째 왕이 될 때, 그때 이제 서울로, 지금의 한양, 옛날에 서울을 한양에 불렀었죠. 그래서 서울을 옮겨버립니다. 한양천도라고 해요. 1394년. 자, 순서 고르면 몇 번인가요? 정답 4번입니다. 그쵸? 문제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었어요.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시험 문제 안나분 높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 미소야, 수연아. 선생님이 너무너무 수업 시간 정말 강조했어요. 그치, 세연아? 자, 우리 이번에 조선 세워질 때, 조선이라는 나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미학과 양반 관료란 말을 썼고, 알아라고 했었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고려가 문벌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면, 조선은 무슨 관료제? 바로 양반 관료제 사회. 근데, 얘들은 이제 불교가 아니라 무슬리학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중심으로. 알았죠?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 기억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있는 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잘못 연결한 것은, 자, 몇 번인가요? 자, 몇 번? 바로 4번입니다. 자, 왜? 자, 세조가 실시한 것은, 자, 다시 말해서 공개남자 명에 나오는 세조라는 왕은, 자, 무슨 전법이죠? 직전법이죠.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전법은 틀린 겁니까? 과전법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전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 연도 생각해보세요. 1391년이거든? 이때는 고려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있는 거죠. 이때는 조선 이전에 공양왕, 고려의 마지막 왕입니다. 공양왕 3년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알았죠? 우리 아마 시험범위 나중에 이제 너희 시골들을 공부할 때 직전법이랑 과전법 굉장히 여러분 많이 헷갈릴 텐데 정확하게 지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5번이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호패법. 자, 직전법. 자, 여기 적혀있는 말 뭔가요? 호패법은 뭐예요? 태종이 만들었던 거. 직전법은 세조가 만든 거죠. 자, 목적이 뭐예요? 자, 공통점 일단은 무슨 권 강화? 왕권 강화죠. 관련된 말 몇 번이에요? 바로 3번. 사실은 또 어떤 말도 있냐면은 왕권 강화이기도 하지만, 자, 호패법 목적이 뭘까요? 자, 민증 왜 만들어, 민증? 자, 옛날에는, 자, 세금을 농민들만 냈었죠.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야, 너 신분이, 너 평민이, 농민이니까 세금 내! 라고 사실 민증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직전법도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왕권이 강화되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왕권 강화와 더불어 나라에 돈이 많아진다. 유식한 말로 국가 재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너무너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7번. 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법. 무슨 국가전이라고 한다고? 제도가 뭐라고? 경국대전이라고 합니다. 그쵸? 경국대전. 자, 무슨 학교 만들어졌나요? 성종. 자, 성종 몇 번째 임금이에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 그쵸, 성종. 9번째 임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아마 6시반 애들은 아마 안 풀었을 텐데, 자, 쓰면서 같이 공부할게요. 몇 쪽이냐면요. 자, 15쪽의 문제고요. 서술형 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입니다. 자, 조선의, 자,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본 제도의 규범을 담은 종합적인 법전. 아, 법전! 법을 쓴 책. 조선시대 책 하면 딱 하나밖에 없죠, 법전. 무슨 국회전? 바로 1번에 있는 게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그쵸? 자, 미소야. 경국대전이라는 말 되게 잘 나오지? 자, 있으면서 정말 외워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나요? 아이고, 쌤머리 가렸죠? 자, 경국대전이에요. 자, 근데, 자, 이거 2번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걸 했을 때 완전히 역사적 의의. 자, 이 영국대전 쓴 의미는 뭘까? 다시 말해 조선은 무슨 리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성리학 다시 말로 무슨 학이랑 관련이 있죠? 기본적으로 유학이랑 관련이 있죠. 유학, 유교. 따라서 경국대전은 무슨 질서체제를 많이 강조하는 데 중요했었다?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만들어서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 아버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주변 사람들 친하게 잘 지내고 이런 개념을 모두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말 잘 들어라. 특히 그 당시 지배 관료 누구 양반한테 말 잘 들으라고 하는 이런 질서체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 자, 무슬리학을 중심으로 유교와 성리학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 이게 바로 경국대전이라는 책을 수십 년 동안에 연구해가지고 법정에 만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유교적 질서. 사실 같은 말로 쓰면은 사실은 유교를 중심으로 같은 말이죠. 그쵸? 유교적 통치 체제 정비.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같은 말이에요. 유교, 성리학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개념이 바로 이렇게 경국대전을 만든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우리가 조선시대 만들었던 다양한 정치의 그런 형태를 볼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이번 수업하면서 10월달에 내용이 진짜 어려우실 텐데, 제발 우리 학원에 있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하는 사회 수업 굉장히 잘 집중해서 되게 열심히 해주도록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